깜찍한 꿈이 피어나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변방의 북소리 변두리 정치 편입니다. 오늘 우리 김봉호 선생님하고 우리 조영수 이제 시위 안 했는데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조영수 선생님. 입봉이라 부르지. 입봉. 하면 좀 그래. 아니, 저 스타일 선생님은 하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단톡이라고 하시면 아니 이게 용샘 단톡 용샘. 네, 단톡 용샘. 여기는 입봉 봉샘. 입봉샘이라 하세요, 그냥. 예, 입봉 봉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지랄들 한다. 시작을 하기 전에 뭐 지랄들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또 나왔어요. 하나 더 여쭤보면, 예? 이 우리 창원 아재들이랑 우리 이제 타이틀명하고 이게 너무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거? 잘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예, 이거? 전에서 이 정도면은 아니, 이 너무 이거는 고급스러운데 이 얼굴이 못 받쳐주지 않나 싶어서 예, 그 그래서 일단은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부터는 이 마이크 든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구난방 이래 놓으니까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예. 중구난방의 우리 채널의 묘미가 아닌가 싶은데. 아, 그대로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난방, 개별 난방을 해야 돼. 아니, 너무 지금 이렇게 마이크 주면은 이제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할 건데요. 뭐 그래서 일단 뭐 대선이 한 1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대선에 관해서 먼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김문수 후보부터 지지율이 높다 이러니까 뭐 각자 여야에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5월 24일 날 나온 거 보면은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은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5%, 그 다음에 김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로 찍게 됐다고 하고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응답률이 없네요. 몰라요. 이제 조사된 게 그런 거. 그거는 자세한 거는 중앙선관위의 여론조사 기관에 보셔야 정확하게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지지기표는 9%로 지난주 대비해서 좀 좁혀졌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공표를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지지율 이 관해서 우리 먼저 입봉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어가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은 마이크 가벼운 안 됩니다. 마이크 지금 안 돼요. 마이크 들어갈 수 그냥 있는데. 만들어놨네, 그죠? 예, 예. 예, 그냥 여기 먹고 하니까 네가 앉아 먼저 이야기해라. 그렇죠. 예. 막 티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놨네요. 김문수 씨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일설이 이야기되면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혹자는 한동훈 또 전 대표가 나서가지고 활발히 운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 있을까요? 우리 용쌤. 자, 용샘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결집을 이제 할 시기가 아닐까. 뭐 샤이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정권 자체의 창출이 힘들다는 판단이 개입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제가 당대표님으로 모셨던 우리 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도 또 지지선을 하셨더라고요. 우여곡절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다른 이야기 없어요. 단톡을 지향합니다. 예, 그럼 또 또 이렇게 되게 진짜 좋네. 예. 이제 그것도 말이 맞는데 중요한 건 또 뭔가니까 민주당 쪽에서 너무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또 방어, 너무 눈에 비일 정도로 뭡니까 경호, 이런 부분에서 오는 국민들의 조금 눈높이에 좀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너무 치고 나가니까 아까 전에 우리 영쌤 이야기했지만은 숨어 있는 샤이 보수들이 좀 티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뭐 옛날에 그 보수 쪽에 있던 사람들 영위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여격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우리 현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샤이 보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 관해서는 이야기 됐고, 그러면 이맘때 되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합치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지지율하고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봉호 쌤 가장 먼저. 예, 뭐 치킨은 양념 반, 뭐 후라이 반 똑같이 저는 50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아, 드디어 나왔구나. 예, 50대 50입니다. 드디어 주특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단일화가 뭔가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표를 좀 가져오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보수 뭐 결집이가. 근데 과연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표를 김문수 후보가 다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회의감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쪽 저쪽 다 실어서 이준석에 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뭐 10% 그때면 8%만 가져오도 자기들이 성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10%가 나와 있는데 8%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8% 가게 되면 거의 다 간다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많이 가봐요. 저는 한 6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또 그 수사함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준석 입장에서는 구애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과연 막판에 안철수처럼 단일화를 할 것인지 요 앞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런 단일화를 할 것인지 들어갈 것인지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캉 지금 머리가 좋다 보니까 그러고 저기 앞에 좀 쫓겨났잖아요. 토사구팽 돼가지고 뭐 양두구역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아주 뭐 굉장히 관계는 안 좋을 걸로 알고 있지만은 또 정치란 그런 또 그런 안 좋은 관계 속에서도 뭘 또 만들어내는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거의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쌤. 아이고 제가 봤는데 요새 우리 채널이 날로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야 됩니까? 이 현학적인 허세가 입혀진다고 해야 됩니까? 앞을 보세요. 앞을, 예. 아, 부담스럽습니다. 뭐 토사구패 아까 양두 뭐라 했습니까? 양두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나 터서 그 땡은 들어봤는데. 그건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표현하는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당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이준석 지금 이제 개혁신당 대표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뭐 토론을 할 때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슴보다는 머리가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 어제 하던데 토론했대. 혹시 그거 어제 들어보셨습니까? 두 분은? 안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대로 또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또 한 번 했군요. 한 번씩 다 했어요. 네. 저도 말 고쳐야 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가서 10% 정도 아까 헤럴드 경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 정도의 헤럴드 경제 아니었습니까? 그 뉴스에 나온 게 갤럭에서 조사를 했죠. 그 의뢰를 했겠죠. 10% 정도 정도의 지지율이고 하다면 충분히 독자적 후보로 나온 나름의 성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가 앞으로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산술적으로 더해보면 45대 46 아닙니까? 그런데 수치는 그렇죠. 우리 입봉생님 말씀 맞다나 그 10%가 그대로 이동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아까 전에 사회 보수가 뭐 있겠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게 우리 조영건 대표님 같으신데 숨어있는 분들이 지지를 하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전환될 공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단순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이 더 하면 이기는데
둘이 안 되고 졌다. 단일화에 실패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패배를 했다 그랬을 때 비난의 하살이 누구한테 쏠리겠습니까? 한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쏘. 아, 윤석열 대통령 뭐? 말고요. 김문수 쪽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준석 쪽이겠습니까? 우리 입봉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 보십니까? 아니요. 사회자 가운데 있는데 말빨이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화면이 좀 흐립니다. 내가 나온 저 장면이 좀 화면이 좀 흐린 것 같은데. 아 그거 예. 사람이 포샵을 참 해주세요, 했는가. 포샵을. 아니 이게 가까이 붙어야 잘 나옵니다. 예, 멀리 가면 멀리 잘안 나올. 이거 잘 나오죠. 부담스럽네, 부담스럽네. 예, 가까이 잘 나오지. 지금 오토로 맞춰놨어 그렇습니다. 모든 이제 원인 제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죠. 그 계엄령을 하는 바람에 네. 사태가 오가지고 돼 있는데, 근데 단일화 해가지고 단일화 안 됐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뭐 공동 책임이겠죠. 아니 줄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줄기 어디 있어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보다가 안 패배를 됐는데. 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산술적으로 더하면 아니 근데 이길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단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지 않았느냐? 아니 꼭 단일화 해야 된다 그러면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법은 없죠. 아, 법은 없는데 그 뿌리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두 사람은 어느 정도 같은 뿌리 아닙니까? 김문수. 그러면 지금 쪽안에서 충격이 컸잖아. 영sem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김문수하고 우리 이준석이가 단일을 해가지고 만일에 이재명이 졌다. 뭐 건소를 치든 이재명 씨가 예를 든 거지. 예. 졌다. 그러면은 김문수 쪽에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김문수 후보한테 예, 이준석이를 데려가 단일화 효과를 누리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의 전략적인 부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택을 해야겠죠. 단일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근소한 차로 지건 이기건 진 건 진 거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에 아이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준석 후보가 가슴과 머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단일화보다는 독자 행보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의 하수를 온전히 비난을 한다, 있을 거다는 걸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앞에 대선에 심상정 저 대표를 하고 비슷한 지금 그런 논리인데요. 네네네. 그분이 나올 때 그런 이야기 했죠. 각 뭐 여러 정당들이 나서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무조건 나온 데에 나와가지고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심상정 후보가 들어갔으면 이재명 전 대표가 됐겠죠. 후보가. 지금 똑같은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다를 것 같고 똑같죠. 그렇다. 다를 게 아니고 똑같다고 보는 게 왜 똑같다고 보는, 아이씨, 저런다. 편집이 또 그때도 보게 되면 이제 진보죠. 우리가 볼 때는 진보인데 뭐 그쪽 단일화 안 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안 됐고 이재명 후보가 다 이번에 또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가가지고 이준석이 안 해줬기 때문에 안 됐다.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야, 싸네. 네. 아, 어제 혹시 요새 기궁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십니까? 좀 보십시오. 그런 드라마도. 기궁 예, 기궁. 노래 주점 아닙니까? 기궁. 아, 노래 주점입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기궁에 지금 뭐 많이 보는구나. 육성재라는 그 아이돌 아시죠? 몰라요.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 많은 게 없어요. 참 저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중학생 딸이 있다 보니까 주워든 게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긴 건 이래도 드라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네. 우리 스포츠는 안 좋아하고. 드라마를 좀 네. 놔두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에 어제 보면 팔척기란 또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가 이묵입니다. 강철하고 비비라는 이묵이 있는데 강철 사신 아이가. 예, 강철이 이제 이묵인데 그 팔척기가 어제 비비란 강철의 동생 이묵이가 죽음으로써
야광주라고 하는 이무기는 그걸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야광주요. 예. 그거는 여의주가 아니고 여의주는 용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픽션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 그래. 그대로 좀 믿습니다. 단순 아닙니다. 그래도 이게 참, 어제 이제 그 보니까 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팔척기의 게임에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이 형을 지키려는 일련의 마음 때문에 야광주를 팔척기한테 뺏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팔척기를 뺏김으로써 이걸 들어야 되나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스포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제 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스포 어제 해버리는 했던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죽고 나서 이게 광고비 받았나 왜 이러나? 광고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아래서 막 내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정치 상황하고 뭐 우리 똑똑하신 구독자분들은 잘 매칭을 시켜보시면 흐름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기쁨을 사랑하는 단톡이었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이제 노래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요. 대선 전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기궁이 나오고 팔척기가 나오고 기분 참 좋은 드라마입니다. 무슨 주요? 야광주. 저는 소맥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준석과 단일화 후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직 아니고 그건 제가 이야기할 타임인데 그거까지 해피면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두서가 없어가지고. 네. 그럼 일단 뭐 이준석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겁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야기 다 끝났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하던 도중에 팔집비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매짐을 해줘야죠. 매조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여쭤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수 진보로 나눠서 양 진영에서 봤을 때 이준석 지금 후보가 단일화에 뭐 압박은 계속 거세지지 않을까. 그래 그 부분에 더 자기가 심정적으로 느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 위에 계산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10% 정도만 해도 소개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다. 다음에 또 내년에 바로 지방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이 나름의 독자당으로 뭐 제3당 내지는 독자 생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유혹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게 또 합리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를 승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가갈 전망이 크지 않을까. 그게 제 나름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비가 죽고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그게 어제 기궁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마이크 진짜 뺏겨야 되겠다. 야, 단톡이 아니야. 진짜 이야기 오래 해. 일단 뭐 김봉우 쌤 다 끝났습니까? 저는 뭐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기궁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한번 보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 달라집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고 보세요. 드라마. 저도 잘 안 보고요. 일단 그러면 대선 이후에 우리 전망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김봉호 쌤. 예. 대선을 마시고 나면 골이 깨집니다. 그래 대선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또 취하지 않을까? 그 뭐 저하고는 관계없는데 대선을 열심히 뛰고 있는 팀장이 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선은 이제 아니 그게 대선 소리죠. 안 하게 되겠습니다. 대선 소리 안 묻습니까? 대선 이유가 지금 뭐 이 세 가지가 뭐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경우, 이준석 후보가 이긴 경우, 그 다음에 단일해가지고 두 사람이 해가지고 이긴 경우, 이리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이긴다 그러면은 아마 뭐 계획 드라이브를 걸겠죠. 지금 걸려있는 뭐 특검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또 하나의 또 뭐 해오리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뭐 단일을 해가 되든 그냥 해가 되든 보수는 또 나름대로의 또 결집이 되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자, 용심 한마디 다 있어. 예, 어이고, 뭐 대선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그랬습니다. 그 대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좋은 데이. 예, 알겠습니까? 제 뭐 모르시면 뭐 넘어가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누가 이기든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기게 되면 계획 드라이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그게.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민주당 우리가 지지층한테 파란색 옷을 다 입고 아, 예. 파란 진짜 파란색이 아우 블루 파란색 옷을 메일이네요. 입고 예.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계획 드라이브라고 표현하신 것만큼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광란의 칼춤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조절을 하시겠죠. 어제 뭐 대선 토론을 받아 경륜이 묻어나게끔 공격을 받아도 잘 처리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전체 발전을 위한 계획을 해야지 상대 진영을 주기 위한 강남의 칼춤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주진님께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이준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든 안 됐든 한쪽의 결과에 따라서 개편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의 10% 정도를 얻고 독자 생존이 가능한 정당으로 제3당으로 태어난다면 김문수가 후보가 지금 있는 국힘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프레임으로 반 내란 동조 세력, 내란당으로 심판받은 걸로 또 프레임을 몰아가겠죠. 그 부분에서 구심력이 작용을 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나름의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전문가이신 조영균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하시죠. 예. 강남의 칼춤이라 이야기했는데 늘 김문수 후보가 보수 쪽이 되었다. 똑같이 안 되겠습니까? 이재명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광란의 칼춤을 하려고 해도 자, 그리 되게 되면 그쪽에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제의 뭐 아끼고 계속 할 거고 또 뺑뺑이 도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뭐 광란의 칼춤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정도가 좀 심하다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제 가치 판단이 투영된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들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걸려있는 선거법들 나름대로 그걸 면피하기 위한 입법권을 남용한 부분들 그 부분은 또 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거는 계획 드라이브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또 광란의 칼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지금 너무 극대극으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국민 통합 측면에서 어떻게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 입봉 선생님?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 아니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중구난방에서 저는 계속 말을 좀 아끼도록 그냥 진짜 단톡하겠습니다. 자, 중구난방이니까 결정. 아니 그 결정이 아니고 예. 너무 이렇게 예. 제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예. 이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은 두 번째 주제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그 조영수 선생님이랑 우리 김봉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말도 안 하고 중계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 뭐 제 이야기도 하나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저는 저 이준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그 단일화 부분은 저는 진행될 확률이 한 90%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짜도 한 28일 정도에 진행될 확률이 좀 많다.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준수 후보가 본인이 있는 개혁신당에 그 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세력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땅치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다시 합쳐서 또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을 생각할 것이 아닌가. 그러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합쳐서 갈 가망성이 많다. 그럴 확률이 한 90%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28일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예상은 항상 뭐 맞다고 볼 수 없고요. 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28일 날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 마음 변치